1번을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수산화이온과 관련된 화학반응식과 25도씨에서 평행상수 K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되고 여기 평행상수가 스몰 a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세트산 이온이 물에 녹아서 아세트산이 되고요.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반응의 평행상수가 B라고 나와 있네요. 자, 25도씨에서 이 아세트산이 수소이온하고 아세트산 이온으로 되는 반응의 평행상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왠지 잘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잘 조합을 해서 이 녀석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K1에 대한 평행상수를 우리가 한번 밑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K1은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은 액체는 생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H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2의 경우에는 여기 이거 빼고 여기 수용액 상태의 이 녀석들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CH3CO 마이너스 그 다음에 CH3COOH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녀석의 K는 이렇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K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K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CH3COOH 그 다음에 H 플러스 그 다음에 CH3CO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 평행상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이 K1을 K2로 나누면 이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K1 분의 K2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원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K1이 A이고 K2가 B이기 때문에 B분의 A 따라서 답은 1번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엔탈피 같은 경우에서 이거 더하고 빼고 했었는데 그럼 평행상수는 더하면 안 되겠죠. 더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평행상수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반응의 평행상수를 가지고 이제 곱셈 나눗셈으로 우리가 평행상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이렇게 문제에서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평행상수가 있습니다. 이 평행상수가 이제 위에다가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 반응의 평행상수 K는 자, CS2 농도 곱하기 O2의 3승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SO2의 제곱 이게 이제 평행상수 값이 되겠죠. 그랬을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모두 0이다. 자,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다 같다. 모두 0이다가 아니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틀렸고요. 자, 이 평행상수 구하는 거 위하고 똑같나요? 네, 똑같죠. 그래서 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지수는 Q와 K와 같다. 그죠? 평형일 때는 반응지수와 평행상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체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행상수 K입니다. 자, 여기에서 K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K는 A의 제곱분의 B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철 용기, 부피가 변하지 않는 강철 용기에 A 기체를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A 기체와 B 기체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A의 농도, 반응하기 전에 0이었는데 A가 6이 있었죠. 6몰 농도가 있었는데 쭉 반응을 해서 1몰 농도가 됐고요. B의 경우에는 0에서 쭉 반응해서 2.5몰 농도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평형 상태. 자, 여기가 이제 평형이니까요. 평형 상수의 값은 여기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농도가 1이 되겠고요. 1의 제곱. B의 농도는 2.5가 되겠습니다. 2.5. 그래서 답은 4번 2.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4번은
자,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 값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K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평형상수 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식으로 구해보면 A, B, C, D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가 T에서 이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자, 기억, 이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역반응과 정반응이 있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고요. 자, 이게 성립이 되려면 우선은 이게 지금 뭐라는 거냐면 이거를 이제 이 식과 평형상수 구하는 식과 같이 비슷하게 적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A 농도 B 농도분의 C 농도 D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평형상수 값이기 때문에 이게 100이죠. 1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정촉매를 가하면 이제 평행 쪽으로 이동한다. 이제 아직 우리가 촉매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촉매를 가한다고 해서 평행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정촉매는 이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지 평형을 이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이다. 자, 이렇게 반응식이 나와 있고 여기 평형상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평형상수에 대한 관계식은 여기가 A 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도표는 온도 T에서 방출 용기에 A 기체와 B 기체를 넣고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초기 농도가 평형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초기 농도가 1몰 농도고 1몰 농도이고요. 평형 농도가 X몰 농도, 2몰 농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평형 농도를 가지고 이제 평형 상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초기 상태에 먼저 반응 지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응 지수 한번 구해보면 1분의 1이기 때문에 1이 나와서 이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 X가 얼마가 되느냐 보면은 처음에 1몰이었는데 B가 지금 1 플러스가 됐잖아요. 여기서 1 플러스가 됐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가 B는 기수 B가 1대 2이기 때문에 만약에 1몰 반응하면 A는 0.5몰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서 여기서 1에서 0.5를 빼면 X는 0.5가 됩니다. 그래서 X 0.5가 맞고요. 그럼 이제 평형상수입니다. 0.5하고 2가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평형상수는 0.5 분의 2의 제곱에서 4가 되고요. 2분의 1이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6번입니다. 표는 실린더 A에서 B 기체, 그 다음에 이렇게 B와 관련 A, B, C 기체와 관련된 어느 반응에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조건의 변화로 평형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자, 보게 되면 부피를 고정하고 A를 추가했을 때 B의 양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자, 보게 되면 부피를 고정했기 때문에 A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농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A의 양이 증가했는데 A 양이 줄어든 게 아니라 B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A도 감소를 해야 돼요. 여기서 중간에서 A가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A가 감소해야지 되는데 또 B도 감소했다는 말은 A하고 B가 반응물 또 생성물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은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하여서 이제 부피를 감소하게 되었을 때 이제 B의 양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이 조건을 통해서 A하고 B가 갖고 C가 다르기 때문에 뭐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A 더하기 B가 C가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압력을 가하고 부피를 압력을 가해서 B의 양이 감소했다는 말은 정반응 쪽으로 간다는 건데 부피가 감소하면은 분자수가
분자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따라서 B가 감소했다는 말은 이제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같다는 거이기 때문에 A하고 B의 개수의 합보다는 이 C의 개수가 더 크기가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요, 자 우선 이와 같은 형태로 반응식이 된 게 1번하고 3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하고 B의 개수의 합이 C의 개수 합보다 작은 걸 찾아보면, 자 여기 1번하고 2번입니다.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 중에서 이 A, B의 개수의 합이 더 큰 게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되기 때문에 2번을 우리가 답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가 생성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행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번 적어 보세요. 이렇게 평행상수식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A, 그다음에 B에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림 온도 T에서 1리터의 강철 용기에 A 기체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A 기체와 B 기체 양이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 A 기체를 여기 4몰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쭉 됐을 때 A가 4몰이 3몰이 됐고요. 그 다음에 B가 0에서 2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A는 얼마 반응했냐면 마이너스 1 반응했고요. B는 플러스 2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반응하는 개수의 비가 1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1, 2 해서 B의 값이 2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평행상수의 식을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해보면요, 보완을 해보면 B가 2가 되기 때문에 B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K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이제 농도 몰수이기 때문에 농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여기가 방출 용기가 1리터이기 때문에 몰수를 그냥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몰 농도는 3이고요. B의 몰 농도는 2인데 제곱해서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은 B 2 맞습니다. K는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4가 되겠죠. 틀렸고요. T분, 여기가 T분입니다. T분 이후에 정반응 속도는 역반응 속도의 2분의 3배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2분이 아니라 같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행상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평행상수 계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A하고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온도 T에서 1리터의 강철 용기에 A 기체 2몰을 넣고 반응이 진행되어 B가 1몰이 되었을 때, 자, 반응 지수분의 K가 27이다. 그렇다면 K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우선 여기 2몰을 넣었을 때, 2몰을 넣고 B가 1몰이 되었을 때 실제로 평형 상태가 아니라, 만약에 평형 상태라면 반응 지수하고 여기 K 이 값이 1이 나왔을 텐데 1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평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K 값이 훨씬 더 크죠, 반응 지수보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 A 집어넣고 아직 정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봐볼까요? 여기다가 A 기체 안은 E, B 기체에서 여기다가 2몰을 넣고요. 그랬을 때 B가 이제 1몰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플러스 1, 이게 플러스 1이면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는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Q, 여기에서의 Q는 얼마가 되나 봐보면, 그래서 Q는 여기가 A니까 2분의 3이고요. 1, 그래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Q는 3분의 2가 되고요. 자, K는 어떻게 되느냐, K가 이제 27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의 2K는 27 해서 여기다 바로 이제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요. 3분의 1을 곱하면 1, 9 해서 1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어렵지 않게 나오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A 기체가 EB가 되는 그런 반응식이 있고요. 또 여기다가
생각난 김에 적어봅시다. K는 A 제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A 1몰, B 1몰이 들어있는 반응 용기에서 각 반응 용기의 부피에 따른 반응 초기 지수 Q와 농도로 정의되는 평행상수 K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는 각각 Q와 K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보게 되면 반응 용기의 부피가 이제 변하게 되면 압력도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평형이 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력이나 농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값이 바로 K 평행상수 값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변하는 이 값이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Q하고 K가 같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는 K가 더 크죠. Q가 K보다 더 작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제 정반응이 우세가 될 수가 있고 이쪽 부분은 역반응, Q가 더 크기 때문에 역반응이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가는 K 맞고요. 그 다음에 반응 용기가 2리터일 때 반응 속도는 0이다. 어차피 반응 용기가 1리터든 2리터든 크게 상관은 신경 쓰지 않고 어차피 이게 정반응 속도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정반응,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반응 용기가 3리터일 때, 자, 반응 용기가 3리터일 때, 자, 2리터란 말은 여기죠. 여기서는 지금 평형이니까 당연히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용기가 3리터일 때에는 반응 초기에 정반응이 우세하게 반응이 진행된다. 3리터일 때는 Q가 K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좀 가렸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면 반응 용기가 3리터일 때 반응 초기에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네, Q가 K보다 작기 때문에 맞는다. 따라서 기억과 티귿 3번이 답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두 가지 화학 반응식과 25도씨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질소하고 산소와 반응해서 일산화질소, 그 다음 여기는 이산화질소가 일산화질소하고 산소가 되는 반응인데요. 자, 평형상수가 거의 -31, -13 작습니다. 자, 25도씨에서 이 두 개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값이 이렇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봐보면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녀석의 평형상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2, O2, NO 제곱. 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값이 평형일 때 이 값이 이 1이 아니라 이 값이기 때문에 기억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도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두 번째 식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건데 두 번째 식도 우리가 적어보면 NO2의 제곱, 그 다음에 NO의 제곱, 그 다음에 O2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분자가 있고요. 분모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엄청나게 작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얘를 이제 나눠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값은 1보다 매우 작다. 그래서 니은은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반응 N2하고 NO2가 반응해서 NO가 만들어지는 반응, 이 농도로 정의되는 평행상수는 다음과 같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반응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K1의 경우에는 자, N2O, O2, 그 다음에 NO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K2의 경우에는 NO2 제곱, NO 제곱, O2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평행상수가 어떻게 되냐? 평행상수는 N2, NO2의 제곱, 그 다음에 NO의 4승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K1 곱하기 K2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 평행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되는데 이거 딱 앞에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2.4죠. 24죠. 그 다음 뒤에 것만 해도 마이너스 44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로부터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평형상수식을 여기 옆에다가 적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의 B승, 그 다음에 C의 농도의 C,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서 각각의 초기 농도를 달리하여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초기 농도와 평형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OX2가 있고요. 4, 2, 4가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넘어갈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해서 됐고요. 여기가 플러스 2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대 2의 비로 반응을 하니까 1대 2가 되기 때문에 C가 2가 되겠고요. 2번 실험에서는 2에서 3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플러스 1, C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B하고 C는 1대 1이죠. 그래서 B가 2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로 반응하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반응을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0.5가 돼서 1이 되는 거니까 Y의 값은 0.5가 되겠고요. 여기 X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2가 되려면 X는 4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 보면 이제 Y분의 X가 있죠. Y는 2분의 1이고요. X는 4가 되니까 8. 니은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상수를 구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B하고 C가 각각 2하고 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2, 여기다 2를 써가지고 평행상수 K는 4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니까 몇이 되나요? 1이 되죠. 1. 다 약분되니까. 그래서 평행상수는 1이다. 맞습니다. 자, A에서 C에서 농도가 각각 1몰, 2몰, 3몰일 때 정반응이 우세하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 자, 이게 정반응인지 역반응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Q를, 반응 지수를 구해봅시다. 구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1 곱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9가 되고요. 이 값은 K값보다 큽니다. 자, Q가 K값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역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역반응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일어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다음은 기체 A와 B로부터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반응식이 있고요. 여기는 발열입니다. 발열이 되겠고요. K는 여기서 말하는 평행상수 K값은 A의 농도, 그 다음에 B의 농도의 3승, C의 농도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표는 이 반응의 온도에 따른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평형상수가 증가했네요. 자, 지금 이게 이제 발열이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증가하려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야 됩니다. 온도가 하강해야 됩니다. 온도가 하강. 그래야지만 이제 평형상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T가 60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A에서 C의 물농도가 각각 0.1몰 농도일 때 반응 지수는 100이다. 자, 보게 되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보면은 0.1 곱하기 0.1의 3승, 0.1의 제곱.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고 딱 남으니까 0.1의 제곱분의 1이니까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 맞겠고요. 600켈빈에서 1리터의 강철 용기에 A에서 C를 각각 1몰씩 넣으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1리터가 1몰이니까 1몰 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를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1분의 1은 1이 돼서 4.2보다 작네요.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은 삼산화황이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강철 용기에서 이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정반응 쪽으로 평형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정반응은 이쪽이죠. 이쪽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 둘의 농도를 낮추거나 이 녀석의 농도를
높이거나 이 녀석의 농도를 낮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2를 추가한다 맞고요. SO3를 제거하면 되겠고요. 아르곤은 그 강철 용기,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곳에 아르곤 넣었다고 해서 얘네들의 부분 압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자, 14번은 어렵진 않은,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좀 몇 번 풀어보다 보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기체 A와 B로부터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 녀석의 평형 상수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실린더에 A몰에 A 기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A몰인데요. A몰인데 중요한 건 실제 A몰일 때 이렇게 5개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봐보면 그 말이 아닙니다. 있을 때를 나는 이 실린더의 A몰의 B와 B몰의 헬륨을 첨가하여 이 반응의 평형에 도달했을 때 단일 부피다. 자, 여기가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때 단일 부피당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단위 부피랑 분자 모형은 뭐냐면 실제 개수를 부피로 나누어서 나타낸 개수라는 거죠. 실제 개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서로 다른데, 이거 두 개 서로 부피가 다른데 부피가 이렇게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게 되면 온도와 대기압은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봐보면, 처음에 가는 실린더에 A몰에 A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실린더에 A몰에 B와 그 다음에 B몰에 헬륨을 넣었는데, 단위 부피랑 분자 모형이라고 할 때는 가와 나는 실제로 부피가 다르면 여기 동그라미 A가 5개 있고 여기 1개가 있기 때문에 가와 나의 A 개수가 5대 1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단위 부피당 분자 모형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가와 나를 서로 이렇게 몇 대 몇, 개수가 몇 대 몇인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고, 비교하려면 이 녀석의 실제 부피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하지만 이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에는 이게 단위 부피가 됐든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안에 같은 공간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 각각의 입자들의 이 개수의 비가 이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개수의 비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가 A밖에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B 기체 B몰을 넣었고 또 헬륨을 넣어서 이와 같은 평형에 도달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형 반응식, 화학 반응식을 써가지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가 A 플러스 B 반응해서 이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A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A몰을 집어 넣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생성물은 없었겠죠. 근데 반응을 끝나고 놓고 봤더니 C가 2개, B가 하나, A가 하나, 즉 1대 1대 2의 B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N, N, N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C가 플러스 2N이 될 때 각각 1대 1대 2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A 값이 뭐가 됩니까? 2N이 됩니다. 2N. 그러면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각각의 A와 B의 몰수는 여기가 N몰이고요. 그럼 여기가 N몰입니다. 그럼 여기 헬륨이 하나 있다면 헬륨은 근데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온 대로만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1대 1대 1이기 때문에 헬륨도 몇 몰이 들어왔냐면 N몰. 여기 남아있는 똑같은 N몰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2N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여기 A는 몇이었죠? 2N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에는 여기 있는 A가 지금 5개가 찍혀있지만 실제로는 2N몰이고요. 여기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만 실제로 다 더하면 몇 N입니까? 그렇죠. 5N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온도와 압력이 같은데 몰수비가 2대 5면 부피비도 몇 대 몇이에요? 그래서 2대 5가 되죠. 그래서 D은 맞습니다. 기억에서 A하고 B는 같습니까? 아니죠. A는 2N이고 그 다음에 B는 N입니다. B는. 그렇기 때문에 스몰 b는 N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A는 2B가 맞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T 켈빈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는 4이다. 자, 봐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의 부피를 우리가 V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형상수를 구해봅시다. 평형상수는 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자, V분의 N 또 V분의 N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V분의 N의 제곱. 자, V는 다 약분이 되고요. N도 2N이죠. 2N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4N의 제곱이니까 N 약분되면은 여기가 4가 됩니다. 따라서 D가 맞게 됩니다. 자, 다음은 기체 A로부터 기체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A 기체, B 기체 반응에서 C가 되죠. 그래서 평형상수식 적어보면 A, B분의 C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실린더 A에서 C가 들어있는 평형 상태에 이래서 부피를 증가시켰습니다.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에 고정장치가 있었는데 부피를 고정장치를 풀어가지고 고정장치 부피를 이렇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A가 2.25몰이었는데 Y몰이 됐고요. 여기가 B가 0.75몰이었는데 1몰이 됐습니다. B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B는 여기가 0.25가 증가했습니다. 자, C는 X에서 1몰이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기수비가 1대 1대 1이기 때문에 C는 B가 0.25 증가했으면 C도 0.25, A는 마이너스 0.25 이렇게 감소한다 라고 본다면 Y는 2몰이 되겠죠. 2몰이 되겠고요. 자, C는 더해서 1몰이니까 여기 X가 0.75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 봅시다. 평형 1에서 평형 2가 될 때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한다. A가 줄어들고 B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X 대 Y가 몇 대 몇이냐? X는 0.75 대 Y는 2에서 3 대 8이 나오죠. 니은 맞습니다. 자,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는 4V분의 1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입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여기 부피가 2V라고 나와 있고요. 2V에서 2몰, 1몰, 1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A는 2V분의 2몰, 그 다음에 여기는 다 1몰, 1몰이니까 2V분의 1 곱하기 2V분의 1 하겠습니다. 여기 약분이 되면 4V분의 1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것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5번으로 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좀 확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막 좀 잘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K 값이 이렇게 되고 각각의 몰농도를 부피분의 몰수 해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4V분의 1이 나와서 여기 디귿 평형상수가 4V분의 1이 나온다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부터는 이제 상평형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푼 내용 선생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문제집에다 직접 풀어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소 이제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그렇긴 했지만 실제로 연장이나 풀어보면 그렇게 크게 식이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꼭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